여러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요새 저한테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당신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 아니 뭐 요새 뭐 이 상품권 시장이라든지 중국 따이궁 시장이라든지 왕해군 씨 얘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보고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저의 영업 비밀일 것도 없어요. 영업 비밀일 것도 없어서 제가 다 밝히는 건데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돈 세탁된 돈.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돈 세탁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현금이 돌아야죠. 요즘요 여러분 현금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현금 구경하기 쉽지 않고 대한민국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는 나라죠.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고 현금 구경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여러분 현금이 도는 곳, 그곳은 여러분 노다지죠. 현금이 도는 곳은 여러분 그거는 이제 돈 세탁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노다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너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주변에 흔한 거여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현금 도는 곳 중에서 가장 흔한 비리가 뭐냐면요. 한바비리예요, 한바비리. 한바비리는 여러분 이게 걸렸냐 안 걸렸냐의 차이지 대한민국에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바집이라는 게 건설 현장에서 이제 그 밥 공급하는 집이잖아요. 그걸 이제 일본어로 한바라고 하는 건데, 그 한바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현금이 돈다고. 현금이 돌고 식자재나 이런 거에서도 여러분, 그리고 그 돈을 할 때요.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다 현금 넣고 이거 장사하지. 이게 워낙에 또 한바에서 들고 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융실명제나 여러 가지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거기서 빈틈 하나가 생기면 가스통에서 가스 하나 딱 차 있으면 거기서 피식 하고 고압으로 빠져나가죠. 그렇듯이 이 금융실명제와 비리를 맡고 있는 거기서 여기에 구멍이 하나 생기면 그쪽으로 엄청난 압력으로 이게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바왕, 한바비리 이런 것도 아니 한바 같은 게 뭐 잘 모르게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근데 보세요 건설 현장 어디에나 있잖아요. 어디에나 있잖아요 건설 현장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 아는 사람만 알지만 우리 생활과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 있는 이런 데서 여러분 비리가 세게 발생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한바는 특수하지만 보편적이다. 특수하지만 보편적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바집 하는 거거나 한바집 이용하는 사람들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고 그걸 또 운영하는 분들도 그렇게 건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는 거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특수하지만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수하고 보편이라는 건 둘이가 겹친 얘기가 아니지 않냐? 아니죠. 한바집은 특수하지만 보편적이다. 제 맥락 아시겠죠? 아는 사람만 알고 그 직군만 이용하지만 우리 주변 어디나 있는 거다 라는 뜻에서 제가 특수하지만 보편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비리의 일반적인 유형이에요.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수도권에도 있고 뭐 경상권 전라권에 다 한바는 다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한바 비리는 이게 이게 아주 이 정치인들 캐보면 한바 다 털면 어디서나 다 털리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걸리냐 안 걸리냐의 문제일 뿐 기본적으로 현금이 돌고 있는 곳에선 문제가 터진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국 이 따이궁 같은 얘기 비밀 경찰서에 되는 게 여러분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상품권 선물 다 받잖아요. 상품권 선물 받고 다 사용도 하죠. 네. 사용도 하죠. 나무나 그 윤상현 그거 덮어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렇지만 그건 패스. 나무나 그래. 내가 너한테 낚여서 큰 실수할 뻔했다. 근데 그 한바 얘기 나왔을 때요.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요. 상품권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품권을 그렇게 쓰지. 상품권이 우리가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상품권을요. 이마트 갈 때 이마트에서 내가 10만 원 장 볼 거 있는데 이마트 상품권 97,000원에 할인해서 판다고? 그러면 난 이마트 가기 위해서 97,000원짜리 상품권을 사다가 이마트 쇼핑을 하겠어. 신세계 상품권 97,000원에 사겠어. 이런 사람은 없잖아.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그런데 상품권이 할인돼서 팔리는 대규모 유통시장이 있다는 걸 우리가 흔히들 인지해요? 우리가 상품권을 사용하는 건 우리에게 일상이지만 상품권을 할인해서 유통하는 시장은 우리한테 일상적인 생활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권은 보편적이지만 상품권 할인 시장은 특수한 시장이죠. 지역 카페 강의가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지역 카페, 코나 아이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상품권 할인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면 상품권 할인 시장은 여러분 거기가 곧 뭘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여러분 뭘 의심해야 되냐면 돈 세탁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상품권을 거의 10만원짜리를 97,000원에 유통해서 3,000원 뛰기를 했다라는 걸 세무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걸요? 저는 상품권 중개업을 합니다. 여기선 이렇게 돼서 상품권 할인을 받고 경기 지역 상품권을 가져오시면 제가 할인을 하고 이게 여러분 불법으로 운영이 된다고. 불법 미신고 기타 등등. 그러면 여기 거래할 때 뭐로 거래를 해야 돼요? 3,000원 떼기를 하기 위해서 현금 거래를 해야 된다고. 3% 10% 깡을 할 때 여러분 현금 거래를 한다고. 예. 지금 박대희님이 시장에서 상품권 계좌로 많이들 현금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데 특수한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일반적이라고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또 한번 돈 세탁에 커다란 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돈 세탁에 커다란 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상품권 시장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상품권 시장을 따이궁들이 장악했다. 그럼 따이궁이 뭐야? 우리 중엔 따이궁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야. 면세점에 가서 줄 서 있는 걸 한번 보라고 하면 유재일이 말한 이게 따이궁이 이거야? 대한민국 면세점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송객 수수료로 2조 3천억까지 받았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면 우리 주변에 중국 보따리상들을 우리 친척이나 기타 등등의 중국 보따리상이 없잖아. 우리 주변에 없는 직업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상품권을 쓰지만 이 상품권이 따이궁들이 쓰고 따이궁들의 돈 세탁을 위해서 쓰는 그 시장을 우리는 모른다고. 감이 안 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래 상품은 그런가 보다지. 그게 왜 문제인데? 왜 문제겠냐 여러분. 돈 세탁 시장이라고. 네, 돈 세탁 시장이라고요. 상품권 할인 시장은 다 현금 박치기 시장이고 그 현금 박치기 시장은 다 돈 세탁 시장이야. 이게 되십니까? 그리고 그 돈 세탁 시장이라는 건 여러분 누가 돈 세탁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돈 세탁을 해야 되는 새끼들은 이상한 돈 받아 처먹은 새끼들이 돈 세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돈 세탁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상품권 돈 세탁 시장이 대한민국 돈 세탁 시장에서 제일 큰데 이 대한민국 돈 세탁 시장을 누가 가장 크게 관리하고 있다? 중국이 먹어버렸다고. 상품권 돈 세탁 시장을 따이궁을 통해서 중국이 먹었으면 대한민국 마약 거래, 대한민국 불법 도박, 대한민국의 비리 자금, 기타 등등 그 돈을 다 현금화 시키는 걸 누가 해준다? 중국이 해주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이 됐든 뭐가 됐든 중국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려고 들어가기를 해, 수사를 해, 뭐를 해. 이거 우리나라가 손 놓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금융실명제를 우회하는 통로에 중국이 딱 버티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어두움이 전부 다 중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기타 등이 다 매수당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걸 다들 개코로 들은 거죠. 이걸 다 개코로 들은 거예요. 이거 이해가 지금 여러분들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런 거에서 그래요. 몇 년 동안
제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사건들이 하나 둘씩 터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은 이해할 거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2년 3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모론자 소리 들어가면 저 새끼 하는 소리는 다 헛소리야 미친놈이야 하는 얘기 들어가면서 꾸역꾸역 했는데 비밀경찰서가 나오지. 기밀경찰서가 나오고 그 비밀경찰서에 있었던 왕해군 사장이나 기타 등등 그 주변 인물들이 여행사 돌리고 있었고 그렇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다크소로니님이 얘기하는 게 신세계 면세점을 가서 10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10만 원 주지 않고 9만 7천 원의 상품권을 사서 하면은 3천 원 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3천 원짜리 떼기가 액수가 커지면 그 사람들은 그 3%가 여러분 3% 마진이면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3% 마진이면 영혼도 팔아. 영혼도 팔아요, 여러분. 그 3% 마진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인건비 줘야지, 무슨 줘야지, 뭐 줘야지 하는데 원가에서 3%를 정감할 수 있단 말이야? 목숨 걸어야지. 미솔도님 감사합니다. 뭐 매출에서 3%인데. 매출에서 3%면 남는 돈에서는 몇 퍼센트야? 남는 돈에서는 우리가 10%는 내수 남기기도 힘든 세상에 3%면 얼마나 내수가 많이 남는 건데. 그런 거지요. 응? 제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면 이걸 다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꾸역꾸역 믿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결정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우회하는 대규모 수단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라고요. 무슨 예를 들면 유재일 펀드 1호 그러면 유재일 펀드 사모펀드 1호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채팅창에서 역으로 할게요. 짱 5334님, 물만생소님, 이하릴랑님, 송화님, NAN님, 박대희님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다라는 게 모았다고 하면 그게 노출이 돼요? 투자자들이 노출이 안 돼. 그러면 사모펀드 이름으로 법인 만들어서 다 거래하고 취득하고 팔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배분할 때만 싹싹싹싹 되니까 금융실명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사모펀드야. 펀드의 이름 숨기기. 그러면 이 구조에서는 여러분 돈 세탁을 하고 해외 계좌로 놓고 그것도 조세피난처 같은 데 놓고 그 조세피난처에 있는 법인으로 투자를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금융실명제를 우회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주식 투자라든 기업을 인수하든 그때 문제가 되는 건 무자본 M&A죠. 무자본 M&A 세력으로 들어가던 뭐를 하든 쩐주가 돼서 들어가서 그걸 털어먹고 주가 조작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모펀드로 다시 처분을 하면서 그때 돈을 가지고 배분으로 해서 조세피난처에 있는 법인으로 뿜빠이를 해주고 그 조세피난처에서 돈을 가지고 해외에서 들고 있으면 완벽하지. 그래 놓고서 그걸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고 들어와야 될 일이 있으면 따이궁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니네 한 번에 1,000만 원씩 들고 갈 수 있지. 지금 3억을 날라줘야 돼. 30명한테씩 1,000만 원씩 들고 들어가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들고 가. 그렇게 들고 간 다음에 거기서 상품권을 니네가 사잖아. 상품권을 산 다음에 그 상품권을 어떤 분한테 줘. 내지는 현금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주료는 7%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대한민국에 돈이 들어오지. 대한민국에 검은 돈, 마약을 판 돈이건, 불법 도박을 한 돈이건, 뒤에서 본 돈이건, 무자본 M&A를 한 돈이건, 대한민국에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이만큼 크게 열어놔줬어. 이 시장을 이 따이궁들과 중국 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상품권 시장을 대한민국 깡패들, 사모펀드들, 기타 등 다 이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게 대한민국의 불법 도박 몇백조 단위로 되고 있는 이 불법 도박과 각종 음성 자금은 다 이거로 대한민국에서 돌고 돌아서 흘러 들어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거를 통제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을 다 며가지를 쥐고 있다. 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리고 따이궁들은 물건을 대한민국 면세점에 물건은 나르는 노세이자
현금, 돈 세탁 자금을 나르는 노세이자, 그리고 저는 이 네트워크 속에서 충분히 마약도 거래가 가능하다. 마약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 파는 사람들이 여러분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숨겨가지고 돈 세탁을 하고 해외에다가 마약을 여기서 제조한 게 아니면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외에 돈을 보내고 그 돈을 다시 세탁해서 들여오고, 이게 마약 장사들, 불법 도박 장사들의 최고의 난자인데, 그거를 깔끔하게 해결해 줬으니 대한민국의 불법 도박과 마약이 이렇게 풍요로워지지. 그리고 이거를 추적하려면 자금을 추적해야 되는데, 그 자금을 추적해야 되는 검찰을 박살을 내놨지. 유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펀드는 없애면 안 되나요? 안 되면 없앨 수가 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돈을 버는 어마어마한 나라, 영국의 시티 오브 런던의 그 시티를 박살내기 전까지는 텍스 헤이븐과 사모펀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자들의 그렇게 이 돈을 돌리는 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입법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일국 차원에서 말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중국인들이 침투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요, 여러분, 제가 좌파가 아닌 우파의 몸을 담은 결정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좌파들은 좌파 정치인들이 친중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우파 정치인들은요, 우파 시민들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친중 세력 존나게 많고 우파에도 전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라고 하면 대한민국 우파 시민들은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무지성으로 우리 진영엔 그럴 리가 없다라는 모습을 우파들은 안 보여준다고. 그게 제가 우파에 기대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친중 세력하고 싸울 수 있는 시민적 교두보, 내가 스피커질을 할 때 좌파가 아니라 우파일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 사람들은 애국을 그래도 나라 넘어가는 건 게 진영을 지키는 것보다 나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애국자지. 그래서 제가 우파라는 겁니다. 뭐 조국펀드도 뭐 그거 조국펀드는 해보지도 못했지. 콧밭이라서. 조국이 하려고 설계는 뭐 여러 했는데, 그거를 법무부 장관 나오고 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털어버리면서 조국은 할래다가 하지도 못한 거지 뭐. 냅뒀으면 가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 세탁된 돈이 대기업까지 인수하겠다고 깝치는 세상이에요. 저축은행 돈, 무슨 저축은행 뭐 이러면서 주식담보대출 뭐 이러면서 여러분 대기업까지 인수하겠다고 이렇게 돌고 된 돈, 세탁된 돈들이 대기업 인수하고까지 깝치는 데인데, 이러다가 얘네들이요 정권 잡으면 스튜어드십 어쩌고 하면서 정권 잡으면 산업은행하고 국민연금도 장악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이 상태로 대한민국이 자각하지 말고 안건 상태에서 이재명 비슷한 세력들이 좌파의 권력을 잡으면 산업은행 걸 지네 거로 생각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지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사모펀드 깡패 새끼들한테 대기업을 넘겨줄 수도 있는 새끼들이라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않으면 10년 후엔 중국 깡패 연합해서 대한민국 대기업들 다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금부터 다 잡아 조져야죠.